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증권사와 혹은 주식과 연관을 지어볼 만한 이슈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많은 이들이 매도를 말하기 꺼린다 이런 오프닝이었는데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정말 너무 매도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언제쯤 매수를 해주실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이번엔 중국 CCTV 업체를 타깃으로 삼은 미국입니다. 세계 최대 CCTV 업체라고 하죠. 중국의 하이크비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어제부터 해서 보안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오늘장도 그랬고요. 다만 이들의 상승폭이 출발 대비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들여다보면 일단 미국이 중국의 하이크비전을 타깃으로 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중국의 데이터 확보를 견제하는 움직임인데요. 이 이슈 속에 국내 보안주가 난데없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이디스, 코콤, 인콘, 코맥스. 이 중에서 인콘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자회사 모멘텀까지 안고 가면서 오늘장 말 그대로 급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승이 타당하다라고 여기시는지 이들 종목 내에서 좀 볼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네, 사실 앞서 저희가 이제 모두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제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좀 매도 의견을 내는데요. 지금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우선 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또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화웨이 또 반사 이익을 입을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부품 업체라든지 이러한 그런 업체들이 또 상당히 좀 주가가 좀 급등하는 반면에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도 또 화웨이의 제재에 또 동참하라라는 그런 또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관련해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 U+라든지 또 이제 중국 소비주라든지 또 관련해서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좀 관계가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화웨이 제재를 우리나라까지 동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또 우려감 때문에 이들 관련 기업들 주가는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센티멘탈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변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오늘 아이디스라든지 코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즉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 CCTV 기업을 제재를 이제 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즉 지난번 이제 화웨이 반사 이익과 거의 비슷한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가 되면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좀 레벨이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좀 테마성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급등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좀 급등할지 여부는 좀 불분명하고요. 또 이제 향후 또 미중 간의 또 무역 분쟁 또 이슈가 또 완화가 되게 되면 이들 또 이제 테마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또 제자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컨셉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워낙 레벨 다운으로 인해 사볼 만한 좋은 종목들이 줄고 있다 보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트레이딩에 자신 있고 계속 시장을 들여다보는 분들이라면 화웨이 반사 이익으로 말씀 주셨던 IT 쪽의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거 샀다가 한 이틀 갖고 있다가 또 CCTV 갖고 있다가 이틀 뒤에 또 이슈 나면 또 갖고 있다가 이렇게 메뚜기식 투자를 빠른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들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요. 근데 그게 매번 맞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맞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런 컨셉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화웨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IT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화웨이 반사 이익이 추가적인 알파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컨셉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5G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종목은요? 그러니까 지금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이솔루션을 비롯해서 지금 워낙에 지금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세를 지금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조금 어느 정도 열기가 좀 식은 이후에 좀
좀 주가가 좀 안정세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재차 좀 시장의 관심이 좀 멀어졌을 때 재차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에 이 정영훈 과장님, 김건진 차장님 두 분 다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종목을 얘기해달라 했을 때 오이솔루션을 이야기를 하시네요. 오늘 장도 아주 강하게 흐름 이어갑니다. 첫 번째 이슈 갖고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 저희 시간엔 사실 이 히토류 관련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았거든요.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로 무역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에 또 몇 종목이 알려지고 올라갑니다. 그게 뭐 유니온이나 쌍방울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 중국이 일본과의 여러 가지 분쟁 속에서 그때 당시 히토류 카드로 사과를 받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히토류 카드를 썼을 때 미국에게 어느 정도 큰 타격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히토류를 본인들이 다 마련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해서 히토류 관련주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요거는 투자하기 조금 겁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니온이나 헤인이나 이지나 쌍방울이 정말 히토류 관련주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들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명확한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소위 말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온의 자회사가 이제 그 히토류의 대체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수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히토류 중국에서 사실 그러니까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만일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연관되고 있는 이러한 희귀금속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수혜를 입을지 여부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과거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도 중국이 이제 그러한 분쟁, 그러니까 그 국가 간의 이제 분쟁 때, 그러니까 과거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이었죠. 일본과의 그러한 그 외교 분쟁 당시에 히토류 수출을 중단을 하면서 결국에는 일본의 이제 사과를 받아내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국내 기업들의 그렇게 뭐 수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과연 미국의 수출을 이제 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지 여부는 좀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앞서 뭐 저희 그 CCTV 관련주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슷한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미중 간에 지금 무역 분쟁이 좀 격화가 되면서 다소 지금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재차 또 완화 기조로 가게 되면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을 순식간에 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본연의 펀더멘탈을 획일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들 기업들 보시면 대부분 지난해 적자인 기업들이 많고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 거래대금 자체도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말 테마성, 이벤트성 이슈가 붙기에 굉장히 좋은 요건을 갖춘 그러한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 철저하게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느껴지시죠. 앞서 하웨이 이슈라던가 혹은 CCTV 관련한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자. 히토류 쪽은 거의 쳐다도 보지 말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궁금해요. 왜 이렇게 내려갈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급락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 정도 주가가 내려왔더라고요. 저는 아스달 연대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된 걸까요? 일단 과도한 제작비에 대한 우려가 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증권가 의견들을 봤더니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회당 제작비가 25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30억 정도 들어서 제작비 부담이 있다라는 거고요. 목표가 낮췄습니다. 이베스트에서도 중국이 미개방일 경우 반등 어려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대신증권에서는 비용이 시즌 1에 거의 다 선반영됐다. 세트장 짓는 거요. 그런데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시즌 2, 시즌 3를 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익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신증권의 의견에 좀 더 동하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만큼 떨어졌고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 나아지겠지. 우리 태양의 후예 생각하면 올라가겠지. 이런 느낌인데 많은 개인 투자자가 그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저랑요? 그러니까 저는 아스달 연대기 물론 기대감은 유효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내놓은 그러한 지금 드라마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봤을 때 사실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좀 흥행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과거에 뭐 도깨비라든지 뭐 미스터 선샤인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흥행의 대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그러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그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도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좀 실적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주가가 좀 상승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 스튜디오 드래곤이 작년 EPS가 1,2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한 7만 원대니까 PR이 한 60배 정도 됩니다. 즉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고성장 프리미엄을 지금 주가에 지금 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과거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성공을 계속해서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여전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아스달 연대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앞서 뭐 제작비 얘기도 나왔다시피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워낙에 기대치가 주가에 높게 반영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는, 그러니까 조금만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그러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시장에서 다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좀 시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얼마만큼 좀 흥행이 될지 여부를 좀 한번 보고 난 이후에 좀 접근하는 전략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 과장님께서는 일단 뭐 매도라기보다는 보수적인 의견이겠죠.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을 시점으로 해서 좀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으로 의견을 냈는데 과연 어떻게 흐름이 달라질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아스달 연대기가 일단 6월 달에 시작을 하니까요. 시청자분들은 방송을 보시고 재밌다 이러면 한번 사볼 만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이 PR 한 20-30배 정도 됐을 때는 충분히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 너무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워낙에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 플레이를 하기에는 다소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저희 조금 더 조심스럽게 스튜디오 드래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하기 불편한 이야기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또 친절하게 답변 다 주셨습니다. 정여운 과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